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수격의 성격과 파격이라는 거 해보겠습니다. 인수편인. 자, 인수라 그러면은 이거를 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수는 정인입니다. 인성이라면 정인, 편인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성격이 되는 조건은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 됩니다. 정관. 그 다음에 상관, 식신도 포함됩니다. 식신도 포함됩니다. 정관과 상관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편관은 지난번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자, 편관이 있을 때는 이거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정관과 상관 또는 식신도 가능합니다. 있으면은 성격이 됩니다. 자, 편관이 있을 때는 성격이 되는 조건이 일관과 인성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됩니다. 일관이 강하고 인성이 약하거나 또는 일관이 약하고 인성이 강하거나 이러면은 성격이 돼요. 성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격이 될 때는, 편관이 있을 때 파격이 될 때는 일관도 강하고 인성도 두 개 다 강하다. 그러면은 파격이에요. 파격이다. 파격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게 파격이. 그 다음에 편관이 있을 때 이거는 일관과 인성이 둘 다 강할 때, 왕할 때 파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있을 때, 제국인 재성이 있을 때 파격이 됩니다. 파격이. 근데 정인은 재성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편인은 재성이 있어도 편인보다 힘이 약하면은 성격이 돼요. 약하면 약할수록 성격입니다. 재성이 완전히 비겁한데 박살이 났다. 완전히 파극됐다. 그러면은 더욱더 좋습니다. 편인격에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재물복이 좋습니다. 그것은 적청수에 나타나는 재기가 문호를 통한 거예요. 만일에 편인격에 이 적천수 해설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은 문호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문호는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고전의 문헌에 문호라는 글자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문호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일에 편인이 있는데 재성도 같이 튼튼하다.
편인격인데 재성도 같이 튼튼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기가 문호를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해. 근데 만일에 편인이 있고 재성이 아주 약하다. 약하면 약할수록 좋습니다. 급지한테 극당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완전 성격이에요. 그럴 때는 재기가 재성의 기운이 문호를 통한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일단 평관 그렇게 됩니다. 정인격과 편인격이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정인격은 재성이 있으면 파격이 돼요. 파격이. 그 차이점은, 근데 편인격은 재성이 있어도 식상이 없으면 돼요. 식신 상관이 없고 재성이 있을 때는 이 재성의 힘이 약하면은 성격이 됩니다. 이거는 좀 조건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조건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식신격. 뒷부분에 가가지고 격국에 대한 성격의 조건과 파격의 조건, 이거 다시 자세히 합니다. 다시. 지금 이거는 일단 대강이에요. 대강. 대략 말한 겁니다. 대략. 자, 강론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말하는 거는 원론 수준이죠. 원론 아니고 강론, 개론 수준이죠. 개론. 원론이 아니고. 자, 개론 수준입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개론의 수준에서 다시 자세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격.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자,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가장 좋은 것은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이 있으면은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그 다음에 평관이 있으면은 성격이 됩니다. 평관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이거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식치살격이라고 있어요. 식신을 포기하고 버리고, 식신격인데 식신격을 버린다 이거. 격을 버리고 취한다 뭘? 평관을 취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 만일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사주가 있다고 했을 때, 여자입니다. 자, 원래는 식신격이죠. 투관된 게 없어요. 임수나 경금이 투관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식신이 편관이 나타났으니까 식신이 제사를 하면은 성격이 되잖아요. 그죠? 편관이 있으면. 근데 편인이든 정인이든 아무거나 괜찮아요. 인성이 있으면은 이 식신을 포기하고 살인을 취한다 이건데, 이것이 기신치살격이에요. 기신치살격이 되려면 조건이 되게 복잡해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식신격 중에서도 아주 드물어요. 기식치살격이 된 조건은 식신격 중에서도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은 무죄사주라 해야 됩니다. 무죄. 이게 여잔데,
장교예요. 장교. 월급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면 좀 이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 같아가지고, 월급, 우리나라 군인 장교보다 월급이 훨씬 많습니다. 자, 무제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식상이 천간에 없어야 돼요. 식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평관과 플러스 인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제죠. 무제. 그 다음에 식상이 천간에 없어야 돼요. 식신상관이 천간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식치살격이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천간에 평관과 인성이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평관과 인성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격인 식신이 깨지면 깨질수록, 파손되면 파손될수록 좋아요. 더욱 좋습니다. 더욱 좋다. 여기는 일단 인신충으로 좀 손상을 입었어요. 손상을 입었죠. 그 다음에 무인일주의 신유가 공망이에요. 무인일주의 신유가 공망입니다. 그걸 천중살, 하늘의 가운데 있는 살, 천중살, 공망, 힘의 무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확실한 것은 아니겠죠. 확실한 것은 아니겠죠. 확실한지 안 한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갑인시가 아니고 병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진시다, 이렇게. 병진시면은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주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갑인시다 이러면 병술이다 이러면요, 식신이 더욱더 깨졌어요. 더욱더 깨져서 거의 기식치살격이 완벽하지. 대통령이 되려면은 사주가 완전해야 됩니다. 사주가 대통령이 되려면은 완전 1점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1점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이 사주가 진짜다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주가, 이 사주가 만일에 진짜라면은 완전하죠. 이것보다 사주 때 어떻게 더 잘 만들어. 그죠. 기시치살격의 완전한 것이 되죠. 근데 이런 사주 기시치살격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서, 뭐 몇만 명을 상담을 해보면서 거의 없어요. 10,000명 중에 10명이 있을까요? 10명 안 돼. 1,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자세히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기식치살격. 그 다음에 성격이 되는 조건은요. 자, 식신이 합정관. 이거는 양간일 때 그렇습니다. 양일간. 그 다음에 식신이 합정인하고 합을 합니다. 이거는 엄일간일 때 그렇습니다. 엄일간일 때. 만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축생
자, 무오, 병술, 시를 지금 이게 조금 애매한데. 자, 오중의 무토는 격으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오중의 무토는 격으로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양인격으로 볼 것인가? 양인격으로 보면 이거 파격이에요. 양인격에는 정관, 평관을 용신으로 하는데 정관이 묶여버려서 기반, 이걸 기반이라고 그럽니다. 묶여버렸어요. 만일에 이걸 양인격으로 보면은 이것은 파격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식신격으로 볼 것인가? 식신격입니다. 식신격입니다. 이거는요, 여지없는 식신격이에요. 식신이 정관이랑 합을 해서 양일간은 정관이랑 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귀합니다. 남자인데 아주 부와 귀를 겸전했어요. 겸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now 현재 아주 그리고 이 사주하고 좀 비슷한 사주도 있는데 계묘생도 있어요. 부와 귀를 겸전합니다. 그런데 식신이 정인이랑 합을 하면요, 격이 좀 떨어져. 이거는 상중에서 상입니다. 상상이지. 근데 이게 정인이랑 합을 하면은 식신이 엄일간이 식신이 정인이라고 하는 상상 못 가요. 상류춘 중에서 상중이나 상하가 됩니다. 상중도 약간 힘들 거예요. 정인이랑 합을 하면. 자, 근데 이제 이게 이 문헌에 보면은 삼명통해라는 게 있어요. 삼명통해. 삼명통해는 이 사고전서라고 있어요. 중국에 네 군데 창고, 네 군데의 이 책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귀한 책을 보관했어요. 네 군데다가 혹시 뭐 전쟁이나 불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네 군데에다가 아주 이 귀한 책을 네 군데 창고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사고전서에 거기에 이 술수편에 보면은 술수편에 사주책이 두 권 있어요. 사주책이 한 권이 삼명통해고 삼명통해, 한 권이 뭘까요? 여중명서예요. 여중명서입니다. 여중명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주 중에서 최고의 바이블 경이 있고 전이 있죠. 전이 있어요. 경은 성인이 쓴 거예요. 성경, 불경 라는 거. 성경, 불경, 경은 성인이 쓴 거예요. 전은 뭐예요? 현인이 쓴 거예요. 현인이. 자, 우리 사주하는 사람들은 삼명통해를 거의 저는 경으로 봅니다. 사주 중에서요, 경이.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잡과가 있었어요. 과거 시험 중에서. 이제 대과 어떤 이 잡과가 있었어요. 잡과에 보면 이제 이게 명과도 있고, 뭐 역과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역과는 뭐예요?
명과는 사주 가지고 시험을 봐요. 사주. 의과도 의과라 그럽니까? 의원, 의원, 그 의과인가? 하여튼 잡과에 그거 있어요. 잡과에 이 충주 지시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충주 지시. 충주 지시들이 대거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백운산 선생님 말고 한국역술인협회 회장인 백운산 선생님 그 전에 지창용 선생님이 한국역술인협회 회장으로 했었는데 이 지창용 선생님이 충주 지시. 충주 지시들이 여기에 명과에 대거 들어갔어요. 아마 충주 지시들은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책이 이 교과서 출제 범위가 있어요. 그 사주, 잡과, 역과는 이거 번역하는 겁니다. 통역하는 거. 통역.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통역하는 걸 역과라 그럽니다. 우리는 명과라고 하고 여기 이제 이게 한 400 몇십 명 입궁했어요. 궁궐에. 사주 보는 사람들이 잡과로 해가지고 400 몇십 명, 한 500명 정도가 조선시대 때 궁궐에 들어갔어요. 그때 출제한 책이 삼맹통 교과서가 한 권밖에 없어요. 이거 삼맹통. 삼맹통에서 무조건 그때 이제 이게 대체적으로 사주 명과에서 사주한 사람들 들어간 거 보면 연령대가 한 19세, 20세 그 정도 돼요. 보통 대체적으로 한 20세, 뭐 21세도 있고 보통 한 19세, 20세, 21세 이때 많이 들어가죠. 궁궐에. 옛날에 특채가 있었을까요? 허준이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 특채로 들어갔거든. 지리산에서 이제 이게 약초캐는 이거는 근데 그거 이 사극 허준 사극 본 사람들은 과거 시험 보고 들어갔다고 저한테 막 우겨. 연속극 있잖아요. 허준 연속극 그거 본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그거 1등 했다고 의과에 1등 했다고 저한테 막 우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극이고 연속극 그거고 실제로는 그거 양예수입니까? 그때 양예수가 아니고 그거 누구한테 특채로 들어갔어요. 지리산에서 이제 이게 밀수를 했거든. 허준이. 뭐 일본 이런 데 약초를 팔아 뭐 넘기고 밀수하다가 이제 이게 재주가 너무 아까워 가지고 이제 궁궐에 약초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창고지기로 취직을 시켰어요. 특채로.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삼명통에 보면 이제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정관이 합하면은 좋다 이렇게 하죠. 왜 좋은가? 그 이유가 정관이 합을 하는 거는 양일간이 정관이 합을 하면은 식신이랑 합을 해요. 음일간은 이 정관이 합을 하려면은 비견이랑 합을 하죠. 자기 자신으로는 다시 돌아. 양의 정관이 식신, 정관이 아니지. 정관이 하여튼 정관이 합을 하면 좋다. 정관이 식신과 합을 하면 왜 좋은가? 정관이 그 문헌에 보면 정관이 또 정관을 봤다.
삼명통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병화, 아까처럼 뭐 아까는 병화했고 간목일간에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 합을 하면 병화잖아. 이 정관 입장에서 이게 일간이고, 이 정관 입장에서는 이 병화가 뭐 정관인 거예요. 정관이 또 정관을 봤다 이래가지고 이제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과연 정관격에 이게 만일에 신유월이다, 정관격이다 이러면 이거 파격이야. 파격까지는 아니고 파격이 준파격, 하여튼 파격이. 이러면 힘들어. 정관이 기반 묶여버렸어요. 근데 만일에 뭐 이게 신사월이다 이러면은 좋아요. 식신격인데 식신이 정관이랑 해버렸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사주 하시는 분들이 삼명통 이런 거 보지 마라 그러거든. 삼명통에 번역하면 아마 한 책 두께가 남자 가슴 두께 정도, 사람 가슴 두께 정도 나올 거예요. 한글로 번역하면. 양이 너무 방대해요. 한 사람이 원서를, 그 삼명통의 원서를 한 명이 일독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 거 하지. 평생 걸립니다. 근데 마음먹고 하면은 뭐 10년 안에도 하죠. 마음먹고 하면은 뭐 몇 년 만에 일독을 하지. 근데 이제 이게 그거 삼명통에만 계속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공부 틈틈이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삼명통에 일독하는데 평생 걸릴 겁니다. 평생까지는 아니고 거짓말 좀 과장법 좀 해가지고 아마 평생 걸릴 겁니다. 그럼 제가 삼명통해를 일독을 했을까요? 전체 양, 이 토탈 개념으로 보면 저는 일독을 훨씬 많이 했죠. 근데 안 읽은 부분도 많아요. 근데 또 한 10번 읽은 부분도 많고, 안 읽어본 부분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이 이 정관이랑 합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양일간 식신격이 식신이 합을 하면 정관이랑 합을 하는 이것이 더욱 좋습니다. 근데 엄일간도 이 정인이랑 합을 하는데 정인이랑 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상유청, 준유청, 하류청 중에서 상유청입니다. 식신이 정관이랑 합을 한다.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에요. 그리고 식신이 엄일간 식신격에 정인이랑 합을 했다. 그러면 상류층 중에서는 하류층입니다. 어쩌면은 중류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만일에 음택이 좋으면은 중류층까지 가지. 식신격인데 엄일간인데 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풍수가 좋으면은, 지리가 좋으면은, 풍수가 좋으면은 상류층 중에 중류층까지 가겠죠. 근데 만일에 풍수가 안 좋으면, 조상의 무덤 자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류층 중에 하류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중류층으로 내려오는지 하류층으로 가는가, 풍수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수하고 사주하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사주가 훨씬 이깁니다. 풍수는 이제 이게 자기 조상 무덤 보니까 풍수는 완전히 꽝이야. 근데 사주는 성격이 됐어요.
성격이 돼서. 그럼 이 사람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풍수는 완전 꽝이에요. 완전 막 이 월경수도 보이고, 뭐 살성도 보이고, 막 이게 산이 막 벌거숭이고, 바위가 다 드러나 있고, 막 이렇게 돼요. 무덤을 파보니까 뭐 그 물구덩이고 이런 데서 이제 이게 또 그것도 흙석돌이고 살풍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비가 오면은 거기 막 비가 무덤을 향해서 쳐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게 완전 꽝이에요. 그런데 사주는 성격이 그럼 이 사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풍수적으로 보면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그 실제로 잘 살면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풍수가 이게 문은 우리 사주 문헌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는 아니고 가끔씩 나와요. 이 사람이 이 극귀하는데 그냥 부귀한다. 사주로 보니까 분명히 극귀하는데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귀하는 것밖에 안 돼. 뭐 당상관이 돼야 되는데 뭐 영의정 정도 되면 지금으로 치면 한 대통령급 정도 안 될까요? 하여튼 당상관이 돼야 되는데 당상관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귀해. 당하관이에요. 사주로 보면 분명히 당상관이 돼야 되는데 당하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풍수가 나빠도 이런 말이 가끔씩 있어요. 풍수가 안 좋아도 또는 풍수가 좋아도 이런 말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격이 되는 조건. 아니, 그 파격이 아니고, 그 다음에 흉격에서 평관격. 평관격에서는 성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격이 되려면, 자, 첫 번째 식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살, 그 다음에 인성은 아주 오래 옛날에는 평관격의 인성을 나쁘게 봤어요.